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소명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 시흥 소명학교가 세워지면 3월 1일 날 내년에 개교하면 또 그 역할을 같이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신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 별칭이 있는데 꿈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또 학생들은 저한테 교장 선생님을 안 하고 꿈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 게 된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세워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선교의 배경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맡아서 정말 예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하고요. 함께하는 신일교회처럼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고 이것을 같이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또는 아프리카식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한 마을이라고. 자녀를 하나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격언입니다. 그 한 마을이 누구냐? 바로 가정과 믿음의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 학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168시간 중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가지고 자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학교는 그러면 기독교 학교는 몇 시간 아이들이 생활하죠? 배우고 40시간에서 한 50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교육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공교육은 반대로 40~50시간을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 진화론 이게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감동적인 거 딱 2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에 가면 미랄두레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학교인데요. 저희 학교보다 1년 먼저 생긴 학교인데 아빠가 자기 자녀를 예수님을 정말 선물로 주기 위해서 여기 여의도 목동에서 여의도 목동이 좀 근처잖아요. 좀 밑으로 목동에서 남양주까지 등하교를 시켜요. 저는 너무너무 감동. 생각해 보세요. 목동에서 남양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또 2번째 감동. 제주도에서 저희 학교를 입학시킨 자녀를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제주도에서 저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감동적인 사건. 왜? 부모가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같이 연합하고 협력할 그런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조금 후에 저희 학교에 2 자녀를 보내고 있는 아빠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텐데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 시흥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경찰서 옆에 시흥 소명학교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아마 제가 봤더니 바로 눈에 보여요. 저희 학교 건물이. 네, 안녕하세요. 소명학교 교사 강오성입니다. 네. 저희 학교 교사도 이제 별명을 쓰는데 저는 학교 종이라는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서번트입니다. 종. 네. 그래서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흥 소명학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들고 학교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학교의 말씀이 될 것 말씀입니다.
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인데요. 아멘. 네. 정말 학교 개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새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흥 소명학교가 이 시흥 땅에 잘 세워지기를 저희가 하나님 잘 바라보고 가기를 바라고요.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소개하려고 제가 나왔는데 일단 저희 학교가 시흥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용인 수지 지역에서 한 10년 넘게 학교가 이렇게 설립되고 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써 9회 졸업생이 나왔고요. 지금 10회 졸업생이 이제 고3인데 그 용인 수지에 있는 학교를 조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 그 방송부가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소개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네, 영상 틀어주세요. 교사가 되면서 가장 큰 그 고민이라고 할까? 또 문제의식이 뭐였냐면은 내 삶과 내 삶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통합되어 있느냐,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최소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제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앙과 삶이 통합된 그런 일치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배우고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게 소명학교고 삶과 신앙이 통합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게 소명학교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 부르심, 콜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소명인의 삶이라고 하는 지향점이 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소명학교는 성경 한국, 즉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의 세상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분단된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통일 세대로 우리 학생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당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세계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관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요. 중학교를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좀 특별한 학교 같았고 남들과는 좀 다른 학교 같아서 선택을 한 단순한 이유가 되게 컸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생각이 크고 머리가 컸을 때 만나는 소명학교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컸을 때 만나면 또 어떤 나의 고민과 이야기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소명의 자랑은 사실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 친구들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냥 힘들 때 찾아가는 상담사의 개념을 넘어서 동역자로 존재를 하거든요. 뭔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같은 인격? 같은 그런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사실 소명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아직 졸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을 살아가면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진짜 소중하고 힘이 많이 되는구나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입이나 강요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삶 속에서 연결되는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목표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들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울림 수업은 여러분들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공동체 놀이하고 또 성찰하면서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계가 건강해야 또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나와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돕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명 아카데미 수업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내적인 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왜곡된 메시지를 진리로 회복하기 위해서 워크숍과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떻게 빚어졌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지?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은 어떤 게 있지? 라는 나를 이해해가고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숙해져가는 나를 좀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이 소명 아카데미 수업이 좀 필요한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명학교가 통합답사를 가는 이유는 좀 더 즐겁고 재미있는 배움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통합답사를 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교과서 밖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을 학생들이 답사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삶의 현장,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소를 통해서 가기 전에 이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답사를 통해서 배우고 다녀온 이후에 또 보고서를 통해서 배움을 연장해 가는 것이 통합답사입니다. 청월함은 소명학교의 학생자치회를 이르는 말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이 고사성어에서 따와서 청월함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월함의 구성은 소명직이 4명과 학교의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팀, 학교의 생활을 담당하는 생활팀, 학교 외부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외부기류팀, 학교의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선교팀이 있습니다. 청월함에서는 낮은 울타리나 뭐 그런 것들로 학교의 기반이 되는 것을 개정하고 정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중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최를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엄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엄마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곳? 도서관에서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행사는 4월에 하는 세계 책의 날 행사하고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가장 크게 하고요. 그때는 행사가 큰 만큼 예산도 되게 많이 쏟아붓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월 많은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카페의 이름, 소리는 소명의 이야기의 줄임말인데요. 소명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만들어가는 곳, 그 이름입니다. 소리 카페는 서점, 그 다음에 생활복, 그리고 다양한 간식류, 그리고 음료수들이 판매하고 있죠. 왜 소리 카페가 만들어졌냐면 소명의 쉼터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우리 훌륭하신 꿈쌤께서 그 소명의 나눔 공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G코스는요, 우리 소명학교의 모든 교육과정, 즉 기독교 대안교육과정을 밟으면서 그것을 다시 세팅을 해가지고 학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학교를 그대로 다니면서 이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존쌤이랑 함께 가정과 함께 준비를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7인 7색 배낭여행은 학생 주도로 아이들이 계획하고 또 현지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통해서 또 성장함을 바라볼 수 있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맺는 것이 7인 7색의 장점입니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요르단에서 페트라를 보는 등의 특별한 추억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고요. 무엇보다 광활한 자연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가기 전에는 사실 공부해야 하는 목적이 나의 성공을 위한 것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성적에 대한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남을 돕고 이웃을 도우려면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나의 전문성 또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의 전문성을 길러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식으로 관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본 수명학교는 약간 가족 같은 학교인데요. 솔직히 저희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서로 챙겨주는 마음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으면 3년, 그리고 길게는 6년을 이제 같은 친구들이랑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 같은 진짜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편히 마음 터놓고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 학교는 선후배 간의 이제 활동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가족 같은 공동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는 음악 전공을 하려다 보니까 꿈은 있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약간 비전이랑 소명 같은 게 없었어요. 솔직히 전부터 비전이랑 소명의 차이점도 잘 모르기도 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중등 생활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자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학교를 내가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나의 꿈에 연결시켜 보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가 내 비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비전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고 나서 저의 비전과 소명을 찾고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줘요. 그럼 이제 그만큼 선택의 범위도 넓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다음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도 찾을 수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소망학교 최고. 우리는 네, 학교의 다양한 어떤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영상이 진행됐는데,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잘리지 않으신 분들이 저렇게 영상에 나왔습니다. PT 틀어주세요. 시흥소명학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잘생긴 두 청년은 한 명은 전데요, 한 명은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와 함께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 제자가 지금은 제 동료 교사로 소명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소명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이렇게 동역의 관계인데,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런 동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소명학교입니다. 저희 소명이란 무엇인가? 네,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 부르심도 없죠. 저희 시흥 소명학교도 이 부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학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스게니스의 소명이 이끄는 삶에 보면 오랜 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부르심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존재의 유임이 증명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하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부르셔서 그분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온갖 잡소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잡소리가 우리를 먼 지방으로 끌어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먼 지방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잡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탕자의 삶이 얼만큼 비참한지 우리는 이 성경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깨어진 관계, 단절의 고통 가운데 이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과 나 세상에 바른 관계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되었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른 정체성,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 이 세상과도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명도 분명한 친구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인격은 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데 지혜 영역에서 정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세상과 바른 관계 맺은 학생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영역에서는 성경적 지성을 가지고 정의 영역에서는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남을 섬기고 그 관계를 힘써 지킬 줄 아는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기 경영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소명학교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시흥 지역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소명학교에 올 이 제자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소명학교는 넘겨주세요. 네, 예배드리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좋도록 사는 삶이 예배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매일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정기적이고 자발적이고 이런 예배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오면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교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안에는 내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안에 있는 이 내면 이야기가 자신의 내면 이야기가 자란 환경 가운데서 형성이 되는데 이 내면 이야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아이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갑니다. 자신의 내면 이야기를 드러내는 다양한 워크숍과 활동들이 있고 그리고 교사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하고 돕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교육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교육과정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학교 소명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다면 그때는 교육과정 내용과 평가까지를 그렇게 담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모던적 지식관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적 지식관은 이 지식은 만들어지고 지식과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적 지식관이 말하는 이 지식에 대한 이해는 지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지식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식과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철학에 근거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이 공부한다면 아이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어떤 가치를 습득하게 될까요? 이제 공교육의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있는 어떤 철학들이 성경적 지식관에 근거하기보다는 어쩌면 여기 왼편에 있는 왼편 맞죠? 왼편에 있는 이 포스트 모던적 지식관에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들이 좀 근거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적 지식과는 좀 다릅니다. 지식은 계시에 근거하고 지식은 진리의 궁극적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개인의 반응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뭐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이유가 지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재구성해서 가르칩니다. 이 교과를 교사가 묵상하고 교육 과정 속에서 국어 속에서 수학 속에서 과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사가 단순히 신앙을 강조하고 영성을 있는 교사들이 아니라 영성관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소매학교 교사들은 교원 자격증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나 이런 경험들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이렇게 교육 과정들을 재구성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의 교육 과정과 특성화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문학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일반 학교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그런 특성화 교육 과정일 텐데요. 이 시대 안에 다양한 사상과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이 지적인 영역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계관, 철학, 사상 그리고 사회, 문화, 제도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 지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데요. 이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을 때 아이들이 경험한 대학은 뭐 기독교 학교에서는 크리스천들이 많았지만 대학에 가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예방주사를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네, 사회소명 교육과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 시대 가운데 사회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생각하며 묵상하며 연구하며 글을 쓰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하고 개별 작품도 만듭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나된 이후 교육과정은 아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칩니다. 관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남과 나와 이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은 좀 선을 긋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이들 사이에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고통받고 특별히 중등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관계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섬김과 의사소통,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등을 교육과정 안에 여러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청지기는 플래닝, 코칭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시간과 그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고 학습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저랑 제자 같이 선교에 다녀온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올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는 세상으로 성육신해서 걸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이 부모님의 집에서 잠시 떠나서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빈민 아이들, 난민 아이들 만나고 또 국내, 국외, 꼭 해외가 아니라 국외에서도 어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성장하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단기 선교는 자기 선교의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곳으로 가서 선교를 받고 와서 다시 이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받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교가 한 영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그 영혼을 만나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 교육과정 안에 담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교육과정들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특성화된 교육과정들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명학교는 입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9회 졸업생이 나왔고 이제 10기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 국내외 국외 아까 지코스도 나왔는데 이런 입시를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육과정 통해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세우고 어떤 실력도 쌓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멘토링이라는 단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소명학교는 담임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임이 선생님이 학생을 돕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소명학교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좋은 교사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하나의 교육 과정인데요. 교육은 저는 이제 교육을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만남,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도 저는 예수님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난 교사들이 이 아이들의 이 궁극적 만남을 잘 돕고 싶습니다. 그 시흥 소명학교가 이제 뭐 이따가 어디에 이렇게 생길지 뭐 위치나 이렇게 안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안내들이 있겠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강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근데 이 과정은 가정과 함께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그 가정에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인데 학교의 역할은 이 가정과 동역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사진에 제가 제자들과 함께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듯 가정과도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학교 10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하입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저에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셨는지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소명학교에 진학을 고민하시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소명학교에 대해 듣고 무려 2번의 입학 설명회에 참석하며 소명학교에 진학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13살 인생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사람도 없었던 데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외딴 곳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커다란 산 같았습니다. 게다가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라는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어려움들은 기대했던 모든 과정들을 할 수 없다는 좌절과 친구들과의 소통의 갈등마저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된 7학년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집도 멀고 마음에 맞는 친구도 몇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학교에 왔을까? 라며 후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중등을 마무리하고 소명 10학년에 올라온 지금 저는 벌써 소명 4년차 고인물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감사의 제목에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좋은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곳 소명학교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소명학교를 다니면서 감사한 점들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학교이기에 더욱 가능한 바로 저희 학교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소명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전교생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고 친구들끼리 자체적으로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열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기도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항상 웃음과 사랑이 넘치시는 멘토 선생님들께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생각하는 저희 학교의 멘토 선생님들은 정말 친구같이 편하기도 하고 어떨 땐 큰 나무가 되어 기댈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세심하고 따뜻한 멘토링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소명학교 중등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며 고등 진학에 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 제게 고등학교 선택이란 나의 대학과 미래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소명학교 자체가 세상 친구들과 다른 아주 좁은 길이라고 느껴져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소명학교를 다시 한번 선택한 이유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소명학교 내의 교육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수업을 오직 지식 전달의 수업이 아닌 더 나아가 삶의 배움을 가져다 주는 수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저 지식들만 배우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배운 내용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며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값진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가치를 조차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대를 통찰하는 여러 수업들을 통해 매번 큰 성장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름방학 때 영국으로 영어학교를 다녀오기도 하고 저번 주에는 비전 트립으로 제주도도 다녀왔는데요. 이처럼 색다른 곳에 방문하며 내 주변 안에서의 한정된 시야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눈을 트이는 경험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정말 다양한 수행평가와 프로젝트를 통해 배움이 확장되고 이러한 배움들을 통해 저의 진로도 차근차근 찾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저희 학교의 아주 유명한 대표 말씀인데요. 소명학교에 들어오고 지금까지 소명이라는 말은 제게는 참 낯설고 어려운 숙제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명에 오고 나서 소명에 대해 다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주어진 저의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대했지만 좌절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모든 시간이 제게는 소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명교육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더욱더 저를 성장시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이의 아빠고요. 큰애가 고3, 또 둘째가 중3,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큰애하고 둘째는 지금 용인 소명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요, 여기 시청 후문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침으로 일을 계속해서 와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또 용인 소명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오늘 여기 오신 또 학부모님들과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저희 아이들을 용인 소명학교, 기독대안학교인 소명학교에 보내게 되었는지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금 또 후회하지는 않는지, 또 마지막으로 학부모로서 느끼는 소명학교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인지 정도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저희 자녀들을 기독대안학교인 소명학교에 보낸 이유는 저는 교회에서 12년 동안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에 올라왔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신앙을 버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에 올라오기 전에 어떠한 시간을 보냈기에, 도대체 이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 올라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대학 청년부에 올라와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리게 됐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좀 어떤 것 같아요. 내 자녀는 적어도 중고등학교만큼은 공교육에 보내면 안 되겠다. 이게 제 결론이 되더라고요. 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교육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결론을 얻게 된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체성과 비전의 부재였어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비전이라는 것이 내가 왜 태어났고,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또 생각도 없더라고요. 도대체 아이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 없는 아이가 됐을까? 대학 청년부 정도 올라왔으면, 그리고 20살이 됐으면 어느 정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물어보고 아이들 살펴봤습니다. 그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의 이런 입시 환경, 교육 환경에서는 절대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없다.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고 공부만 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요,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에 와서도 여전히 생각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19살까지 생각 없이 공부만 하던 애들이 20살 돼서 대학 청년부 와서 생각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이들은 청년부가 돼서도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취업 준비하고 결혼, 사회생활, 여기에 정말 생각 없이 그냥 올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고등학교 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문화였어요. 지금의 학교 문화가 얼마나 황폐한지는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학폭, 또 그런 게임, 그 음란한 성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넓게 퍼져 있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도 내 자녀가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물들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되고, 게임하는 애 옆에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냥 게임하게 돼 있고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냥 거기에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뭐냐면 인격 없는 교실이었어요. 교실 안에 인격이 없더라고요. 사실 청소년기 되면 부모보다는 친구, 또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친구가 친구로 보지 않더라고요. 경쟁자. 내가 얘보다 더 잘해서, 얘를 이겨서 더 높은 내신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육 내용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공부를 봐주면서도 보면 교과서 곳곳에 그런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동성애적인 내용들이 교과서 곳곳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그거를 거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애들은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니까요. 교과서는 그런 절대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믿고 외우고 시험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애들이 제대로 신앙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면 있던 신앙까지 아이들이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좀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에 보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 보냈다가는 우리 아이들도 역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고,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이 안산이었는데요. 안산에 그런 기독대안학교가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시흥도 찾아봤더니 시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도 알아보게 됐습니다. 화성, 군포, 안양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학교를 가서 방문해서 설명도 들어보고 입학 설명회도 이렇게 와서 들어보고 학교 홈페이지도 꼼꼼히 찾아보고 전화 상담도 해보고 이러면서 고르고 찾고 찾다가 소묘학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그렇게 소묘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는지 학부모로서 또 아이의 입장에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그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거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 같더라고요. 사실 실제로 보면 소묘학교 학부모님들 가운데서도 만족도의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바라보는 것과 내 자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부모님이 바라보는 그 지점이 서로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묘학교에 보낸 부모님들 또 아이들의 만족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소묘학교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한 그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만족도 또 저희 아이를 설명드리면 저는 저희 아이를 보내고 너무 학교가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도 몇 분 같이 참석하셨는데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난 6년간 매주 모여서 이 시흥 안산의 기독대안학교, 소묘학교 같은 기독대안학교가 설립되기를 위해서 매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입학한 것을 보고 또 저희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저희 조카들 또 지인들 해서 8명 아이들이 더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안산 살다가 지금 시흥시장 쪽 이사 온 지 2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안산에서 통학할 때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했거든요. 그래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통학 시간이 3시간, 4시간씩 걸렸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4살짜리 남자아이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한 번도 학교 가기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이는 학교가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친구들이 너무 좋다고 학교 가는 걸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고3이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이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소묘학교 간 게 너무 행복했다고.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소묘학교 학부모로서 느끼는 소묘학교의 장점, 좋은 점이 무엇인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3가지 좋은 점. 먼저 소묘학교는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실력은 신앙적이시고 또 인격적인 선생님들이시고 두 번째는 소묘학교는 학부모들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묘학교 학부모들 대상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학부모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런 교육도 있고 같이 기도회도 있고 특강도 들어야 되고 함께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학교, 그것이 소묘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묘학교의 가장 좋은 점, 아마 이게 모든 이유를 다 덮을 것 같은데요. 소묘학교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 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학부모님들 얘기해 보면 그런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소묘학교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소묘학교는 정말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런 학부모님들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럴 때 보면 정말 특별한 은혜들이 다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아까 12년간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의 공교육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 잘못되더라고요. 뭘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잘못되더라고요. 전 시흥 소매학교가 오늘 오신 부모님의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늪 같은 공교육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다 잘못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별명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소명학교에서 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은쌤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제 이름에 안효은의 은의 은자를 따서 은쌤으로 별명을 지었는데 돌아보면 제가 소명학교에 지금 시흥 소명도 그렇고 이전에 소명학교에서 오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지 않고는 소개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별명의 은혜도 은혜지만 시흥 소명학교가 생기게 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학부모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좋은 학교인데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6년 전부터 누군가는 기도하고 씨 뿌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 씨앗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새싹을 틔우게 하셨는데 이 시흥 땅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년 3월에 개교를 앞둔 이 학교에 감사하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 중에는 어떤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보내 학교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랫동안 바람과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 자녀들의 인생이고 또 내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길이 맞을까? 이 걸음이 맞을까? 여러 가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확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저희 자녀를 향한 불안함이나 염려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내가 기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부모들에게 저희 교사에게 또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불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저희에게 나눠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혹시 여기 자녀도 함께 오신 분도 계시는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손을 잡아주셔도 좋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셔도 좋고 또 아직 자녀 데려오시지 않은 분들은 좀 자녀를 기억하시면서 또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저희 재학생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배웠는지 또 학부모님께서도 이 학교를 보내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 유익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유익이 동일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막지 마시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 축복이 더해지고 더 풍성하게 흘러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내 자녀와 함께 다닐 친구들을 주님 모집할 수 있도록 이 선발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모집되어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흥소명학교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 열매 맺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축복들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행정 안내를 하러 나온 소명학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에서 9년째 과학교사로 하고 있고요. 여기 시흥 소명학교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하나라는 별명을 쓰고 있는데요. 다 선생님들마다 그 뜻이 있어요. 저는 저의 하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는 초대장처럼 어떻게 시흥 소명학교로 오실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또 행정적으로 또 절차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학교 위치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바로 건너편이 길 건너 어떻게 감사하게 저희가 학교를 건물을 보러 올 때마다 오늘 함께하는 신일교회 처음 와봤지만 계속 길 건너로 사실 한 1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올 때마다 길 건너로 요 8층에 보여서 그래서 오늘 올 때도 되게 그냥 옆집 오는 것처럼 왔는데요. 그래서 길 건너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시흥경제처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은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냥 도보로 5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건물의 2층을 저희 학교의 이제 건물로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2평의 건물인데 사실 아이들이 많이 모집되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감사하게도 근처에 허락하신 그 곳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저희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도 학교의 건물만이 저희의 교육 공간이 아니라 뭐 나가서도 그리고 동네도 마을도 다 저희의 교육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옥상 공간, 그리고 길 건너에 있는 공원, 뭐 아시는 것처럼 어울림센터, 그리고 5분 거리에 있는 장곡문화체육센터를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수업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같이 배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간을 바로 건너편 건물만 말씀드리지 않고 네, 어쩌면 여기도 저희 교육 공간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네, 조심스럽게 네 해보지만 네 아무튼 마을과 함께 저희가 함께 아이들과 공부할 것들, 또 배워갈 것들, 또 공동체를 이뤄갈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입학 전형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입학 전형의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네네 학생 네 앞에 네, 요거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중등 과정 7학년, 그러니까 중1 예비 중1과 그 다음에 고등을 먼저 모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 8, 9학년 통합을 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시흥 곳곳에서 8학년, 9학년에 그 모집 요청이 있으셨어가지고 저희가 다 열 수는 없지만 7학년과 10학년 그 다음에 8, 9학년은 함께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 9 통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중2,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국어 수업이나 아니면 저는 과학교사니까 과학 수업은 저희가 중1, 중2, 중3 그 해에 맞는 꼭 이제 그 국가 교과서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 과정을 같이 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학년에 상관없이 레벨별로 수업을 나눠서 하게 될 거여서 중2, 중3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되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첫 번째는 원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원서 제출 입학 원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발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18일 날 바로 건너편 그 저희 건물의 3, 4층이 동산교회인데요. 저희가 MOU 맺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감사하게 건물을 또 쓸 수 있게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기에서 선발 캠프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단계는 가족이 함께 면접을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자세하게 좀 안내 드리면요. 네, 원서 제출은 저희 학교 시흥 소명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거기 입학 원서를 다운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시흥 소명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원서를 다운 받으셔서 또 부모님이 써주셔야 할 것들이 있고 아이가 직접 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추천서도 필요한데요. 교회에서 그 자녀의 그 담당 교역자님이나 교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교회 추천서를 직접 학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입학 원서에 쓰실 게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시려면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정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저희 학교로 오시게 되면서 꼭 읽어야 하실 필독서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필독서를 읽어주시고 독후감 쓰시는데 이게 좀 부담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정 안에서 대화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르심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독후감을 쓰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또 입학 설명에 소감문을 써주시는 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약속이라는 동의서가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와 정말 많이 다른 부분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미디어 절제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데요. 그것과 또 하나는 사교육을 절제하는 것이 또 저희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하지 않고 저희 학교 안에 참 과제가 많아요. 아이들이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거 또 수업하면서 그냥 단지 그냥 문제 푸는 걸 넘어서서 또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과제들을 할 것들이 많아서 학교 공부와 과정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교육을 네, 저희가 절제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에서 또 자녀가 같이 함께 동의하시는지 또 서약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입학 원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선발 캠프인데요. 선발 캠프가 뭐 하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1일로 간이로 소명학교를 체험해 보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저 시간 동안은 학교에서 하는 그대로 아침에 와서 같이 묵상하고 선생님들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지원한 친구들과 팀을 그러니까 조를 이루어서 같이 나눔도 하고 삶도 나누고 실제 수업도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아 소명은 이렇게 배우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 교사들은 아 아이들의 필요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긴 시간 보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아이들의 필요를 좀 저희가 알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면접 그 당일날 저녁에 이어서 있을 예정인데요. 4시에 이제 선발 캠프가 끝나면 그 이후 순차적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으로 안내해드린 그 면접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오시면 같이 가족이 함께 저희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들을 거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정으로 합격자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교육비 안내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학교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이고 그리고 어느 큰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순수하게 교육비로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처음 입학하실 때 내야 되는 입학금과 그리고 학교의 그 공간으로만 사용되어지는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과 입학금은 처음 입학하실 때 1회 내시는 거고요. 교육비 월 80만 원으로 네,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사실 그 시흥소명학교는 지어져 있는 건물도 아니고 또 저기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어서 아이를 보내실 때 또 고민하실 때 여러 생각들과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 뭐 저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리고 저희 꿈 선생님도 저희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 다 용인 수지소명학교에서 온 선생님들이셔서 저희가 거기에서 오는 교육 과정을 사실 많이 함께 그 철학도 그리고 가치도 그리고 또 교육 과정도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정께서는 조금 멀지만 한 50분 정도 수지소명학교에 가실 수 있고 50분 정도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또 일과 시간에 오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학교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또 입학 상담도 직접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사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좀 이렇게 조그만 꼬맹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으셨을 텐데, 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올해가 좀 특별한 한 해였는데요. 제가 여기 시흥에 있는 소명학교를 개척하는 개척교사로 한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저희 그 첫째 아들인 6살짜리 아들이 올해 처음 세워지는 대안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작년은 없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 그 학부모이면서 또 학교를 세워가는 또 교사로 올해 여러 가지 양측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이러면서 저 사진은 한 달 전 정도 사진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 끝나고 같이 제가 하원을 해서 오는 길에 갑자기 학교에 이렇게 눕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학교에서 행복해하는 그 감정과 그 모든 모습들을 저 사진 안에 좀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교를 그 기독교 대안학교 저희 아들 보내는 학교를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 학교였지만 잘 보내길 잘했다 생각했었던 그 두 가지 점은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과 또 한 가지는 이 학교가 참 저희 아이에게 저희 가정에게 안전한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학교가 선생님이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이 또 다른 형 누나들이 같이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교사로 이 여기 소명학교에 있으면서 네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랬는데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참 많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많은 감정 버튼 중에 사춘기 버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버튼은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것인데 뭐 이미 마음의 준비들 하고 계시겠지만 중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든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든 아무튼 방황하고 혼란을 겪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안전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방황할 수 있게 울타리를 쳐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또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고3 아이들도 여전히 방황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6년 다니면 방황 안 할 것 같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6년 됐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방황을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다.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도 선생님 저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저희 시흥 소명학교에 오든 그렇지 않든 안전한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그 사춘기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방황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저희도 바로 옆에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뒤에 아마 부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부스가 뭐냐면요. 저희 수지에 있는 소명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쓰는 교육 활동하는 아이들 노트, 그 다음에 아이들 활동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는구나가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입학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에서 발표한 저희 선생님들께 찾아가셔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